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방송을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11시 반이 넘은 시간이고요. 사실 방송을 좀 늦게 하면 이제 그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의 그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길어지지 않게 잘 컴팩트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약 한 달 만에 복귀해서 지금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쪽집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길잡이는 될 수 있는, 요 사이로 잘 갈 수 있는, 아이고, 부딪혔네요. 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큰 이벤트,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눈치 보기 장세였어요. 큰 변동 없이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강보합이라는 것은 뭐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눈치 보기 시작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적어도 이제 포지션에 이제 큰 변동성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까지 이익 나셨던 부분들을 청산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지켜보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년 365일 내내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먹었을 때는 좀 챙겨놓고 또 타이밍 봐서 또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박스피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먹었을 때 파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저의 철칙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역시나 이제 외인은 3일 연속 매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연기금만 매수하는 이제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도한다는 종목들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코스피 2080의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어쨌든 2060에서 마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050까지를 당장 이익 실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2050선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큰 틀을 2050으로 열어둔 다음에 뒤에 느낌대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일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이익 실현 손절하시긴 힘드실 것 같고, 그 기준선이 2050입니다. 2050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FOMC에 대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와중에 코스피가 7일 연속으로 상승했었고, 다만 이제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국이 지표가 예상외로 큰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졌던 LG생활건강 화장품주, 그동안 떨어졌던이 아니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주가 사실 거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또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지수가 다시 올라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큰 주식입니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LG생활건강 같은 것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13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이 마땅한 게 없어요, 화장품주가.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고민입니다. 아무튼 이 대장주를 잘 유심히 보시고, 맨날 싼 것만 찾다 보니까 맨날 아모레퍼시픽의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있긴 한데, 확연히 다른 이제 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하긴 해요. LG생활건강이 생활용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뒤에 차트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주가 일단은 좀 소강 상태에 있고, 바이오주가 확실히 좀 흐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학을 떼기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두 번 다시 또 대세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5G는 일단 KMW를 못 사신 분들은 서진 시스템으로 일단 들고 가자라는 게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어있고요. 또 테마로 살펴보면은 이제 구제역 어제 밤부터 나오더니만 결과적으로 오늘 엄청 상승을 보였고,
대형주 쪽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는 테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변수는 또 이제 국가에서 많이 막으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변수들을 잘 판단하셔서 단타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뭐 일단 구체적인 대북 회담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면서 하루 만에 또 테마가 소멸되는, 테마가 완전 일로 넘어가면서, 지금 사실 이럴 때는 또 2배, 3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커요. 수급 자체가, 테마 자체가, 그리고 뭐 흐름 자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작게 보면 이 우리나라 증시지만 크게 본다면 FOMC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을 이것들이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일단 보시고, 중국이 실물 지표가 부진으로 나오면서 이제 오늘 1.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FOMC 이후에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중국이 반등할 텐데, 반등하겠죠. 중국은 늘 실물 지표 쇼크 이후로 어떤 경제 정책을 국가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저는 탄력 받을 수 있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화장품주가 좀 가능성이 있고, 돈이 있다면 LG생활건강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맨날 아모레퍼시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중국에 올라오면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시그널이긴 한데,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애증의 종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을 좀 예측해 본다면, 이제 99% 시장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 모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 의미는 시장에 아주 강한 확신을 주고 있고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기대하는 큰 이벤트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이제 미 증시 사상 최대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여력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의 끝자락이고, 그 디데이는 이제 9월 18일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밤이죠. 저는 중국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화장품밖에 일단은 안 떠올라요. 지금 다른 철강주도 뒤에 차트는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중국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사실은 이 가이드죠. 6%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중국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기를 쓰고 아니라고 통계를 조작하고 했겠지만, 중국은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이제 글로벌 성장률도 역시 둔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통계국은 중국이 올해 목표 성장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면서 약간은 상반돼 있는 이제 그런 구도인데, 다 좋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제 기회가 있다, 혹은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좋다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또 안 좋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금력, 용기라기보단 자금력이죠. 돈이 많아야 또 이렇게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폭락할 때 사듯이. 어쨌든 이런 확신적인 시장 말고요, 우리가 소소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사실상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중국은 워낙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기회가 있다. 근데 중국에 투자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국발 어떤 이제 그런 테마를 찾아야 되는데, 또 다시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무역 전쟁의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폭탄이 될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 지표가 얼만큼 안 좋게 나왔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보면은 지금 산업생산이 제일 중요하죠.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4.4% 증가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은 5%가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전치보다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된 거죠. 그래서 소매 판매, 그다음 미국 지표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예상치와 이전치보다도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이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트렌드에서 한타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FOMC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또 오랜만에 영어를 해석하면서 12명의 멤버가 파월 뉴욕 연준 의장을 중심으로 연간 8번 스케줄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12로 나눠보면은 한 달 반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1.6이라고 썼네. 한 달 반마다 FOMC 미팅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살펴보고 발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가 얼만큼 잘 달성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사실 한 번 남았죠. 내일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연내까지 사실 0.5bp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고 싶어하는 트럼프와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이 안 되더라도 12월에 할 거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워낙 강하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은 단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트럼프는 당연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해서 우리 최고 증시 뚫어보자 하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1%포인트 인하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제 촉구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베이지북, 9월 18일 날 미국 시간으로 2시에 FOMC 미팅이 예고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FOMC 미팅의 가이드가 되는 베이지북에서 너무 경제가 안 좋다. 지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간접적인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물론 9월 17일까지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었겠지만 막상 성적표를 내놓는 내일은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항상 우리가 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들어가면 그게 끝물이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꼬아야 되고 시장에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과연 내가 아는 정보가 정말 값어치 있는 정보인지를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야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실수를 좀 덜 범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미국은 많이 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0.08 사실은 하락했다고 보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4일 이제 베이지북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 앞에 걸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베이지북을 보고 예상을 했었죠. 8월 달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뒤늦게 우리가 너 지나간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정말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과연 FOMC가 정말 빵 하고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거기는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선반영되었다는 요 구간이 불안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너무 지저분하지만 요 포인트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뚱맞은 일본은 넘어가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오르는지. 유럽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눈치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 올랐냐 하지 마시고 큰 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미로 원유는 어저께 15% 올랐다가 오늘 또 6% 빠지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일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환율이 또 7원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불안함을 반영을 해줬고 달러가 빠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국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아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일단 경제 부양책이 당장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리커창이 한마디 한 거와 바로 반박하다시피 통계청이 또 맞서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뭐 굳이 경기 부양책 아직까지 필요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일단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또 지켜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감을 잡는 차원에서 앞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같이 또 보시는 것도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은 이제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뭐 크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야간 선물 치고는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장 열릴 때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2060선, 2080선까지 안착을 했다면 사실 조금 더 안정권인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힘든 모습이고, 그 다음 지지선 수준인 2050선까지 일단 열어두는 게 정신건강에 덜 해로울 것 같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코스닥이 좀 잡주, 오늘 또 테마주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괜찮았다 라고 보여주고, 이거 하는 와중에 제가 11시 27분에 하고 있었네요. 근데 속보가 하나 떠서 웃겨가지고 제가 퍼왔습니다. 위조 정황이 드러났나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시끄럽겠네요. 네. 자, 코스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조금 잘렸는데 코스피 대형주는 하락했어요. 오늘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강보합이고, 물론 의미 있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코스피 대형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중형주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코스닥 소형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계속 나오네요. 즉, 이제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전유물이잖아요. 외국인들 놀이터인데, 그 중에 이제 개인들, 좀 잘하시는 개인들이 거기에 흐름을 보면서 올라타시고, 일단 비관 펀드들 들어가는 그런 양상인데, 코스피 대형주는 중형주와 소형주와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주식 잘해보겠다고 지금 대형주를 들어가시는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몰려있는 화학주가 제일 먼저 꺾여 있습니다. 그동안 트렌드와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차익 실현을 했던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도 조금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사실상 저는 차익 실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또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과 내일 모레 지켜보시도록 하고, 이런 차트의 의미도 사실상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모습, 이건 조금 덜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 위로 흔들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알테오젠이 의약품 쪽에 속해 있는데요. 오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소외하고 있는 어떤 그 바이오, 사실 제가 지금 또 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아마 구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워낙 상처도 많이 받으셨고 힘드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 시장의 흐름이 또 계속해서 빠지라는 법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는데 저도 조금 리스크를 감안하고 일단 지금 대형주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유심히 좀 보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철강금속도 오늘 조금 뭐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상 최근에는 개인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흐름만 보시고,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아까 앞서 보셨던 이제 그런 흐름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꺾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으로 팔고 있어요.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죠. 거래량 자체가, 거래 금액 자체가 사실 뭐 눈에 띄는 포인트가 없었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오늘 바이오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좀 꺾이지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워낙 또 미미한 거래 대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았던 부분, 셀트리온을 담았던 부분, 한미약품 담은 것, 저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와요. 물론 이거 보고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뭐 인출해 뭐 나갔을 수도 있죠. 환율 오른 거 보면. 근데 그렇지만 그 환율 변동 폭에 비해서는 그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잘 담았나 확인해 보시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담고, 전통적인 대형주는 다 여기 다 있어요. 올라가시면 하이닉스 지금 또 좋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삼전, L전, 한국전력도 여기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현대건설 있고 GS건설은 없나요? GS건설은 없네요. 트렌드가 조금 보이시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알테오젠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목을 공개 안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래도 종목 공개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 대신에 꼭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판단. 이 알테오젠은 제가 지금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램시마 아시죠? 램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있죠.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서 기존의 정맥 주사, 링게를 통해서 하루 한두 시간, 많게는 뭐 4-5시간씩 병원에 가서 맞지 않아도 피부에 직접 주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기술 개발은 이미 완료했고 기술 수출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9월 말까지 아마 나올 수 있다는 첩보로 인해서 첩보 매매를 했습니다. 뭐 지켜보시고, 저는 1% 정도 수익 구간인데 2% 정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튀고 전고점 뭐 4만원 근처에서 한번 보고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죠. 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건설도 오늘 뭐 미미한 수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진 시스템도 일단 121선에서 계속 뭐 쇼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큰 흔들림은 없겠죠. 지금 시국이니만큼. 그래서 너무 일비하지 않는 게 사실 주식시장 건강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 들으시면서 트렌드 보시다가 이 종목 괜찮다 싶으면은 들어가서 같이 이제 고통을 겪는 이제 그런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다가 딱 땡기는 종목이 오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 광고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LG생활건강인데 사실은 손해보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틀에서 한동안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식시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올라올 때 더 무섭게 올라오는 이유, 사실은 중국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고 좋은 종목이에요. 영업이익도 높고. 다만 가격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못 사서 계속해서 보는 종목이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오를 때는 덜 올랐어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빠졌어요. 중국 빠지면서. 그렇지만 또 신규로 노려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거의 뭐 한창 보던 때 20만원, 18만원, 19만원 이때였나요? 이렇게 올라갈 땐 또 없었네요, 제가. 아무튼 18만원, 19만원 할 때 비하면은 지금 한 40% 가까이 빠졌네요. 30%. 우량 종목입니다. 근데 우량 종목인데 한창 또 장기 투자를 꼭 만드는 종목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 해봐야 이 12만원인데요, 뭐. 끝났네요, 벌써. 아무튼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가지 방송을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방송하려고 하고, 그리고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면서 같이 좋은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